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공지를 하나 좀 할게요. 저희가 이 유튜브 영상 말고요, 투자 클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클럽에 오시면은 어니스트님의 일종의 제자가 돼서 매매 같이 하고,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물어보고 답하고 그러면서 훈련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클럽인데, 저희가 이 클럽의 인원수를 좀 제한해 두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인원이 저희 생각보다 좀 빨리 차게 돼서 이제부터는 조금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금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조금 좀 서둘러서 가입 신청을 해 두셔야 좀 최대한 빠르게 본인 일정에 맞춰서 참여를 하실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좀 먼저 공지를 드리고요. 자,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눌 주제는 우리가 만약에 여윳돈이 1억이 있다면은 주식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종잣돈, 여윳돈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억, 2억, 3억, 10억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주제는 투자 볼륨이 좀 크신 분들, 억 단위로 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아, 그럼 나는 이제 억 없는데 이거 안 봐. 이게 아니라 보셔야 되는 의미는 또 있을 수 있겠죠. 투자 금액이 작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주식 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쳐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고요. 주식 완전 초보자분들 있잖아요. 주식 경험치가 1년, 솔직히 말하면 1년도 짧습니다. 2년 이하이신 분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 씨드를 지금 다 사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2년, 3년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다들 한숨 쉬실 테니까 그냥 미니멈으로 잡으면은 1년 미만은 이렇게 안 늘렸으면 좋겠고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라면은 어떻게 짤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단 5대5와 7대3을 얘기했는데 A 전략과 B 전략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1억을 가지고 B 전략으로 할 때는 7천을 빌드업을 합니다. 그리고 3천을 일반 매매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일반 매매 투자라는 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실전 영상 보여주듯이 그냥 프리롤로 편하게 자율적인 매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빌드업의 비중을 70% 둔다라는 얘기예요. 1억이 있을 때. 이거는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었던 주식 경력이 1년은 넘는데 되게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 근데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전부 다 비방식으로 함에 있어서는 무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저 역시도 이 방법을 더 선호할 겁니다.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A 방식을 이렇게 변화를 주기는 할 것 같아요. 변화를 준다라는 거는 자율 매매를 5천까지 늘리는 방식을 취하고 빌드업을 5천 정도를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A로 운영하는 경우는 경험치나 경력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이 이 방식이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B에서 A로 순간적으로 변화를 줬다가 다시 B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 A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는 계속 A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A로 갔다 B로 다시 오고, A로 갔다 B로 다시 오고, A로 갔다 B로 다시 오고, 마치 종목의 기준 비중을 가지고 컨트롤을 하듯이 이번에는 계좌를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거거든요. 변화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 방법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런 변화를 컨트롤하면서 설정하기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B 방식으로 꾸준하게 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B 방식이 빌드업을 7천으로 했다는 거는 조금 더 안정적인 플랜을 짰다는 건데, 이 빌드업이라는 게 7천만 원이 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현금이 좀 많이 남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동적으로 남는 현금을 활용해서 네. 좀 뭐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단기 단타도 해보고 뭐 그런 스나이핑도 하고 그런 매매 쪽으로 좀 비중을 일시적으로 높이고 막 그런 전략도 취할 것 같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말이 쉬워서 그런 거지, 그거 잘못하면 진짜 망하는 거거든요. 이 계좌 관리를 꼬이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계좌 잠식되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능수능란하게 비중 조절을 할 자신이 없다, 계좌를 관리할 자신이 없다 싶으면 그냥 B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근데 세팅을 이쪽, 그러니까 자율 매매 쪽을 처음에 시드 배정을 키우지 않고
빌드업 배정을 키운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었던 이 정도 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계좌 관리에 대한 그 컨트롤 능력치가 이제 그 부분도 길러 나가야 되거든요. 키워 나가야 되고, 마치 저희 유튜브 영상에서 각각의 종목들, 종목 하나를 비중을 컨트롤하면서 막 조정을 하면서 수치값을 잡아 나가듯이 이제는 계좌 전체를 볼 줄 알고 그 계좌 전체의 수치값을 잡아가는 훈련과 연습과 이 숙련됨이 필요한데, 그럴 때는 빌드업 배정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유리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남은 금액에 대한 회전력을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찌됐든 간에 한 사이클이 돌았을 때 조금은 더 묵직한 수익금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 1억을 굴리는 거잖아요. 매매를 하는 거겠죠. 그럼 이 플러스가 나올 때 그때부터는 여기에 플러스를 쌓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 기준점을 가지고. 그리고 회전도 시키고 순간적으로 B에서 A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1억 이상의 자금이 굴러가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더 실효성이 좋죠. 실질적으로 회전력도 좋아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쪽으로 배치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얘가 커지면서 재조정이 필요하게 되면은 이 상태로 다시 키우고, 그래서 다시 이 비율에서 따라잡는 건 간단해요. 7,000대 3,000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7,000대 7,000이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럼 1억 4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재조정 해가지고 뭐 여기에 1억 넣고 여기에 4천 넣고 1억이 될 때까지 끄집어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빌드업이라는 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되게 안전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1억이 있는 상태에서 론을 받아서 혹은 뭐 담보대출을 받아서 한 1억 5천 정도까지 만들어서 뻥튀기를 한 다음에 네. 1억을 저쪽에 빌드업에다 넣고 5천 정도로 이제 그 자율 매매를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잃을 가능성이 되게 적지 않을까, 돈을 더 빨리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단순 이론상으로는 그게 가능한데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그걸 잘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심리적인 압박감. 그리고 이자에 대한 부담이 처음에는 저거 별로 상관없어 해가지고 받았지만 실제로 매번 수익 없이 빠져나가는 이자를 보면서 뭔가 압박감과 조급함을 느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든 간에 반대 매매의 압박을 당했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왜냐면 그거 해결 못하게 되면은 계좌가 도려내짐을 당하거든요. 강제로. 반대 매매. 송두리째 뽑히죠. 제가 계좌 관리할 때 나무를 송두리째 뽑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론이나 신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다가 반대매매 그 비율에 걸리게 되면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송두리째 뽑히는 거고, 나는 그때 돈으로 막을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선택의 영역인데, 그래도 심리적인 압박이나 부담감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그 별거 아닌 이자 금액을 떠나서 계속 나가는데 자신은 못 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무리를 하게 되고, 그 무리가 계속해서 엇박자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 방법론적으로 좋다 나쁘다 보다는 생각보다 그 방식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해당 그런 자금을 끌어다 쓰게 되면은 종목에 제한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는 종목들이 있고 안 되는 종목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되는 종목에서 좀 쇼부보려고 많이 하죠. 자, 이거는 그냥 저희는 예전부터 많이 말을 했어요. 뭐 빚내서 주식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얘기인데, 네. 그냥 한번 번외로 물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 생각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막 대출을 받고 싶어서 이런 걸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가끔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이제 정정을 하면 어니스트님 의견에 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자가 투자 행위를 하면서 롱런을 하고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때 자신이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값을 높여 나가는 거라고 했는데, 이미 론이나 신용을 하는 순간 종목부터 경우의 수를 넓히는 게 아니라 좁히는 거예요. 점점 더 핸디캡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반대로 그거를 극복할 정도의 실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모든 게 그냥 통용되죠.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그 실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경우의 수를 좁혀서 정말 비좁게 매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구축하는 거고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선택을 할까? 뭐 스타일상 정말 공격적이라서
자금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자신도 잘할지 못할지 이 부분은 현실적인 영역이니까 생각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배워나가는 단계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계에서 어떤 습관을 기르느냐, 내 매매를 어떻게 길들여 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뭐 3살 버른 여든 간다고 지금 하던 거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10년 뒤에도 하게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굳이 뭐 롤러코스터 타는 매매를 습관처럼 해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런 선택은 나중에 선택적으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을 때, 굳이 이런 영상에서 물어보는 거 안 봐도 혼자 판단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그거랑 같은 맥락이, 저는 이게 계좌 관리에서 커버가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한정된 자금에서 실력이 뒷받침될 때 자금을 조금 회전력을 높이거나 레버리지, 그러니까 볼륨업 효과를 내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한 게 7대3 배정 자체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실제로는 1억을 7대3으로 배정을 했지만, 여기서 조금 덜 사용하는 자금들을 이쪽에 플러스 그리고 수익을 이쪽에 얹어주고, 이렇게 가면서 이게 실제로 50%나 70%의 비율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1억이지만 실제로는 1억 2천, 1억 4천의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저거 근데 진짜 너무 위험한 얘기 같아요. 근데 이게 어니스트님이라면 네. 뭐 당연히 계좌 관리에 능수능란하니까 저게 가능하지만, 저렇게 돈 끌어오다가 잘못하면 그 물타기처럼 돼가지고 그쵸. 더 크게 물려버리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B에서 A로 갈 때 이거는 진짜 양날검이에요. 추천한다라기보다는 방법적인 그냥 설명만 했을 뿐이고, 여기서도 제가 7까지 늘리는 건 글쎄요라는 생각이 들고, 5 정도. 이것도 잘하는 사람에 한해서인 거고,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아예 배제하고서 그냥 7대3으로 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1억을 모아가는 안정적으로 증식을 하는 단계에선 이거 정확하게 반대로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여기서 최소 5대5 이상으로 짜게 만들고 빌드업을 50% 또는 그 이상으로 짜게 만들고서 오히려 여기서 남 플러스를 계속 빌드업에 넘겨주죠. 초반에 예를 들면 1,000만원, 2,000만원에서 1억 만들 때 이 방법이 모아가고 올라가는 단계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저 7에 있는 거를 3으로 끌어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3에서 나오는 것들을 7 쪽으로 계속 더 끌어당겨서 네. 저쪽 비중을 높여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냥 똑같이 1억이 목표에서 이거를 활용하는 단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증식하면서 올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방법이 훨씬 더 안정적인 방법이고 꽤 유용하다. 그리고 초반에는 이 방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 얘기를 하면은 참 많이들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왜 그런지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네. 처음에는 시드머니가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빨리 단타든 뭐든 순환을 시키든 뭐 대박을 내든 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빨리빨리 키워서 내 시드를 이렇게 키우는 거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수익금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계속 빌드업을 해서 뭔가 이렇게 느리게 올라가는 것 같은 얘기를 하지? 이거 답답한데? 이래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300이라고 쳐볼게요. 300만 원 가지고 단타 쳐갖고 매달 300만 원씩 벌 건데 빌드업 300만 원으로 언제 하냐, 700만 원으로 언제 하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전형적으로 판타지에 빠져 있는 게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300으로 매달 300만 원 버는 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미 그거를 될 거라고 전제하고 생각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은 그 다음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게 안 된다라는 거를 깨달을 때까지는 사실상 대화가 불가능한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죠. 사실 뭔가 누군가가 질문을 할 때요, 자기의 틀 안에 전제를 딱 깔아놓고서 그 전제가 맞다는 배경을 딱 만들어 놓고서 질문을 하게 되면요, 답변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해줄 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나는 300만 원으로 매달 300만 원씩 버는 단타를 할 건데 라고 이렇게 전제를, 그게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깔고 물어보면은, 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이제 마치 질문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아 얘는 주식 못하는 애구나, 300만 원으로 300 못 버는 애구나, 주식 못하는 애네, 이렇게 돼서
말을 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답변을 제대로 할 수도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유튜브나 뭐 이제 각종 판에서 각종 이 온라인상에서 이런 얘기가 심도 있게 오가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그거 너만의 그 판타지다. 되는 거라고 가정하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다.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입니다. 네. 이게 좀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져, 주식에서.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하면서 자신한테는 안 가르쳐 준다고. 만약에 이 판타지가 있다, 이게 될 것 같다, 아니면은 뭐 남들은 이렇게 한다더라, 여기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나쁜 의도가 아니라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시고 이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났을 때 이제 주식시장에 냉정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냉정한 현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전략을 짜 나갈 때, 그때 저희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욕심 같아서는 주식을 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이 영역은 제 노력으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 영역에서 넘어져 보고 아 여기는 아니야 하고 나오게 되면은 제가 도와드릴 게 참 많은데, 저기 안에서 딱 있으신 분들께는 제가 오히려 저분들 생각에는 제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요? 이상해 보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보는 분들이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그걸 구하고 있진 않은가, 근데 그 답이 판타지는 아닌가, 이 정도는 좀 한번 자가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우물안 개구리일 수 있는 게, 실제로 여기서 아무리 잘해도 이 안에서 맴맴맴맴 도는데요, 실제 시장과 실제 판은 이만큼 훨씬 더 크거든요. 이만한 판타지 안에서 여기서 뭔가 되는 것 같고 늘었다가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 안에서 막 뭐 맴맴 돌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났는데 뭐 지나고 보니까 이 안에서 맴맴맴맴 돌고 있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투자라는 분야는 이만큼 훨씬 더 거대하거든요. 여기서 5년 동안 맴맴 도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여기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기를, 이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훨씬 더 매력적인 거고, 여기서 그냥 그들만의 리그에서 마치 매매 자체를,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인터넷상의 단어들. 천하제일 단타 대회. 네. 그 대회에 나가서 그때 순간순간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오늘은 내가 1등, 내일은 나는 꼴등, 다음날은 나 2등, 그 다음날은 완전 망했고, 그냥 직접적인 예시를 들면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매매를 했었을 때 그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근데 그건 멀리 갈 거 없이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놓고 보면은 이틀 안에서 거의 대부분 벗어나오지 못해요. 여기서 벗어나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좀 다쳐서 나옵니다. 많이 다쳐서 나와요. 대다수가. 가끔 정말 이례적으로 여기서 완전 1등 아니면 정말 상위권을 찍고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정말 잘하는 상위 랭커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여기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 이쪽 영역으로 나와요. 결국에는 거의 대다수는 다치고, 이례적으로 있으신 분들도 결국엔 나옵니다. 여기서.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간 애매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 늪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저의 최선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여기서 가게 되면은 당연히 다소 더딜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냥 여기서 돈이 없었을 때, 그리고 1,000만 원까지 만들 때, 이 1,000만 원에서 1억까지 만들 때, 이 과정이 어찌 보면은 힘들겠죠. 이 과정 자체가 제일 힘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올바르게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는 정말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넓은 시장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걸 꼭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잘 전달됐겠죠? 네. 자, 오늘 1억이 있다면은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이제 제가 물어봤고, 어니님은 그거를 빌드업과 일반적인 그 자율매매, 이거에 대한 비중을 뭐 7대3으로 나누겠다. 그리고 그거를 그때그때 좀 비중 컨트롤 해 나가면서 계좌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거 말고도 다른 각도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아요.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이며, 뭐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너무 많은데 오늘은 자 이렇게 마지막에 그린 이런 취지로 이렇게 키워나간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굳이 1억을 가지고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와서 나는 여기 안에서 1억으로 쇼부를 볼 거야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는 좀 너무 좁은 시야다. 또 이렇게 한번 추가적으로 이해할 게 하나 또 생긴 것 같고 이 큰 물에서 노는 거를 플랜을 짜고 나가자 이렇게 좀 러프하게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하나 이거는 그냥 노파심의 이야기를 드리면은 실제로 1억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정할 거예요. 한 80%는 자율 매매로 하고 그래 1억 중에 한 2천 정도는 빌드업도 좋으니까 빌드업 해야지 이렇게 세팅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빌드업부터 한 2천 정도는 한 10년 두고 한번 대박 노려보자, 뭐 장기 투자 해보자 그러고 80% 정도는 뭐 단타 치고 막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네. 이렇게 했었을 때 이분들이 특정 벽에 갇혀서 마치 저항 뚫기 힘든 것처럼 이런 현상이 많이 나와요. 네, 그게 여기에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네. 자기를 저 틀 안에 가둬 놓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저항 뚫려서 이런 거라면 다행이죠. 이렇게 되니까 네. 내려가지 않으면 또 다행이고.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유튜브 방송 말고 투자 클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클럽은 밑에 영상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링크되어 있는 걸 보고 공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클럽에 가입하는 그런 흐름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예전 공지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영상으로도 찾아뵐 거니까는 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